이제 그 영상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지금 내가 골랐던 세 개의 물건 중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소방용 도끼는 어떤 커다란 타이어가 떠오르고 뭐 어떤 것들이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다 라고 좀 자신 없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중률은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한 가지는 정답이었어요. 이 소방용 도끼가 실제 사건에 사용되었던 흉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용 도끼는 그 넬라 존스가 얘기했던 타이어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6개의 물건 중에 하나를 찍었던 셈이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정답이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임스 랜디의 테스트는 통과를 못했었던 거고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넬라 존스는 망신을 당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결국 이 넬라 존스라는 사람이 자신은 초능력이 있다라고 했던 주장이 제임스 랜디에게 거짓말로 판명이 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뒤로 넬라 존스는 TV나 어떤 경찰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지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요크셔 리퍼는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요크셔 리퍼를 잡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초능력자 그리고 이 초능력을 검증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넬라 존스의 경우를 보면요, 이 특정 사건을 어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투시했던 다른 심령 탐정들과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사가 끝날 쯤에 경찰들이 발표하는 수사 자료를 이미 수집을 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유력한 정보들만 따로 모아서 개인적인 나름의 추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추리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핫 리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콜드 리딩으로 나뉩니다. 일단 콜드 리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드 리딩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반응을 보고요. 그리고 그 반응에 맞춰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대방이 행동하는 행동에 의존해서 추리하는 추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지금 당장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제 말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 생일에요.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 생일이신 분은 안 됩니다. 작년 생일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기보다는 제 말만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생일에 어떠한 일 했죠? 어떠한 생일 선물을 받았나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갔었나요? 기억이 나나요? 떠올려 보세요. 자, 스톱. 이때 본인의 눈이 위로 올라간다는 걸 느끼시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행동 중에 하나겠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당장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생각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콜드 리딩은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 리딩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대상 몰래 정보를 입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넬라 존스의 경우가 되겠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그 자리에서 알아낸 것처럼 하는 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요, 저의 직업을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가 있겠어요. 혹시 제 직업이 마술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방 제목에 마술사가 써있기도 하고요. 제 방송국을 들어가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뒤편에 있는 책이나 어떤 카드들로 인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콜드 리딩, 핫 리딩이라고 합니다. 넬라 존스는 핫 리딩을 사용했던 거고요. 당시에 경찰들이 발표했던 수사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들입니다. 경찰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일치했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넬라 존스가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서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몇 가지를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넬라 존스는 이 범인이 트럭 운전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요. 첫 번째 살인이 났을 때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경찰이 이미 트럭 운전사일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넬라 존스는 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트럭 운전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애매하게 살짝 바꿉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죠. 자, C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라는 것도 맞췄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범인이 6번째 살인이 있었을 때 현장에 자신이 이제 5파운드짜리 지폐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폐를 입수해서 넬라 존스에게 갖다 줬던 겁니다. 넬라 존스가 읽는 척 하겠죠. 지폐를 들고. 자, 어떻게 이 회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경찰이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이 지폐를 가지고 조사를 추적했겠죠.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회사에서 월급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지폐다. 그리고 그 지폐를 사용하는 회사를 조사했더니 3개의 회사가 나왔었고요. 그 중 하나가 이 요크셔 리퍼가 다니고 있었던 클라크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미 경찰이 발표했던 조사였어요. 넬라 존스는 이 조사를 입수해서 자신이 지금 당장 지폐를 통해서 사이코메트리를 하는 듯한 연기를 했던 겁니다. 이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라고 이제 불리는 살인범입니다. 뒤셀도르프에서 살인을 저지르던 연쇄 살인마이고요. 이름이 피터 퀴르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1883년도부터 9건의 살인이 있었고요. 7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밝혀낸 범죄들은 강간, 살해, 사체 절단 행위가 되겠습니다. 넬라 존스가 이 사람에게서 피터라는 성을 알아내서 그냥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연치 않게 이 피터라는 성을 맞추게 된 겁니다. 우연치 않게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살인범의 이름은 김씨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김씨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니까 맞출 확률이 높았겠죠. 실제로 적중했던 겁니다. 자, 범인이 살고 있던 지역도 맞추게 돼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아까 지폐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그 지폐를 통해서 수사망을 좁히게 되었는데요. 브래드퍼드가 근처 리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범인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은요, 그 클라크 트랜스포라고 하는 그 요크셔 리퍼가 다니던 회사의 근처 지역이에요. 회사는 알아냈으니까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하고 지역을 찾아보다가 이
브래드퍼드와 근처 리즈라는 지역이 이제 눈에 보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낸 정보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굉장히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넬라 존스 같은 어떤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나 언론사 뉴스에서 다룰 때 조금 내용을 각색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요, 내용을 조금씩 바꿔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다 보면 이 넬라 존스는 정말 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살, 16살의 피해자가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됐던 거죠. 이 넬라 존스는 요크셔 리퍼를 수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에서는 수염이 굉장히 덥수룩하게 났었죠. 이러한 것도 틀린 예언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어요, 넬라 존스가. 하지만 틀린 초능력은 보도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어쩌다가 적중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이런 적중한 것들만 계속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넬라 존스는 결국 초능력자라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속게 돼요. 결정적으로 이 넬라 존스는요, 경찰에게 협조해서 요크셔 리퍼를 체포한 게 아니었어요. 자, 범행 현장에서 그 지폐가 발견되었었죠. 그 지폐를 발견한 형사가 이 지폐를 조사를 해서 용의자를 5,000명 정도를 추렸다고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5,000명들을 조사했었던 거죠. 그리고 1981년도 1월 2일에 우연히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자, 순찰을 돌다 우연히 어떠한 사람이 매춘부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자, 가서 신문을 했겠죠. 검문을 했겠죠. 자, 검문을 하자 이 남자의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취조를 하다 보니 이 요크셔 리퍼라고 불리는 피터 서트클리프였던 것을 발견했던 거죠. 우연히 한 형사가 조사를 하다가 이 범행 현장을 다니면서 사건을 추적을 하다가 우연히 붙잡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넬라 존스라는 그 초능력이라는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적중했던 몇 가지 예언들로 인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띄워주게 되는 거죠. 초능력자의 도움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라는 식이죠. 간혹 보면요, 이 해외 뉴스나 범죄 사건, 자연재해 이런 게 있을 때 그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들은요, 그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를 할 뿐이지 이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수사 지시를 받는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보도될 때 사람들의 어떤 흥미나 관심거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뉴스에서 살짝 각색을 할 뿐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직까지 초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미스테리, 초능력자, 범죄자, 그리고 마술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